신데렐라 게임 리뷰와 예상 스토리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신데렐라 게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은총이가 마당 한쪽에 앉아 물끄러미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쾌활하게 뛰어놀지도 않고 시무룩하게 고개를 숙인 모습은 분명 달라 보였습니다. 어느 틈에 다가온 신여진이 낮은 목소리로 은총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가 하는 말 잘 들어. 신여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운 듯했지만 묘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은총이가 잔뜩 움츠린 채 고개를 들자 신여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네 이모 옆에 있으면 네 이모 인생 망쳐. 너 때문에 힘들어할걸. 은총이가 깜짝 놀라며 속삭이듯 대답했습니다. 왜요? 이모가 날 얼마나 아껴주는데. 신여진은 은총이의 작은 손을 살포시 쥐고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가 아직 몰라서 그래. 구하나는 내일로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했어. 열심히 일해야 하고 밤낮 없이 너만 챙기느라 보닌 인생은 포기하잖아. 은총이가 불안한 눈빛을 띠자 신여진이 더욱 치밀하게 틈새를 파고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네 이모가 힘들어하는 거 보는 건 견딜 수 없지? 네가 스스로 떨어져 줘야 하는 거 아닐까? 그 말이 꽂힌 듯 은총이는 말없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평소 이모랑 같이 살겠다고 당당히 말하던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얼마 뒤 은총이가 기운 없이 방에 들어갔다는 말을 들은 구하나가 사색이 된 얼굴로 뛰어왔습니다. 문을 열고 사방을 살피며 외쳤습니다. 은총, 어디 있어? 무슨 일 있어? 마주 앉아있던 신여진에게 시선을 옮기자 신여진은 무심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구하나가 혹독하게 추궁했습니다. 아이한테 무슨 말 했어요? 은총이 불안해하잖아요. 신여진이 한숨을 내쉬며 대꾸했습니다. 왜 이렇게 과민 반응이야? 그저 현실을 알려준 것뿐이야. 구하나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모습이 거울처럼 비쳤습니다. 마음속에 불길이 점차 크게 번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는 예전부터 품어온 의심과 분노가 있었습니다. 신여진은 언제나 은총이를 무기로 삼아 나를 올가매려 한다. 구하나는 강하게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실내 공기는 한순간에 폭풍 전야처럼 고요해졌습니다. 구하나가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번에도 은총이 흔들어서 제가 포기하게 만들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지켜낼 거예요. 신여진은 아무 말 없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은총이의 머릿속에는 정말 내가 이모의 짐인가? 이모를 망치게 되는 건가? 라는 불안이 피어올랐습니다. 구하나와 신여진 사이에는 더욱 강렬한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구하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방문을 열었습니다. 구지창이 은총이 옆에 앉아 토닥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구지창은 은총이 손을 잡고 힘을 북돋워주려 했었습니다. 마침 황진구와 구지은도 와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한자리에 모인 이유는 은총이가 보여준 낯선 기색 때문이었습니다. 너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거야? 하나가 얼마나 너 위해 희생했는지. 구지은이 은총이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맞아. 하나 누나 덕분에 은총이 이렇게 컸잖아. 공부나 놀이 같은 것도 다 챙겨줬고. 구지창이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은총이가 대답 없이 땅바닥만 바라보자 황진구가 곁에서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은총아, 하나씨가 은총이 때문에 힘든 건 사실이야. 근데 그건 불행이 아니라 기쁨이었을 거야. 맞아, 나도 조금은 미안하지. 하나가 동생들 돌보랴 은총이까지 고생이 엄청났으니까. 근데 그래도 하나가 내 덕에 버텼다고 늘 말했었어. 구지은이 예전 일을 떠올리듯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제야 은총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말했어. 내가 이모를 망친다고. 그 순간 방문 밖에서 모두를 지켜보던 구하나가 터덜터덜 들어왔습니다. 구하나는 말없이 은총이 앞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황진구도 구하나 곁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를 아끼는지 몰라? 언제든지 네 선택을 존중해. 구하나가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꼭 이모랑 살라는 건 아니야. 네가 제일 원하는 대로 하면 돼. 하지만 분명 알아도 네가 내 인생 망치긴커녕 오히려 힘이 돼줬다는 거. 구지창이 그 말을 이어받으며 은총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황진구도 살짝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하나씨가 그런 말 자주 했어. 은총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은총이가 붉어진 눈으로 모두를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서 신여진의 말과 가족들의 진심이 뒤섞이면서 조용히 이마를 매만졌습니다. 짧은 침묵 뒤 은총이는 미약하게나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흔들리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가족들의 진심 어린 말이 서서히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정말 나 때문에 이모가 힘이 됐을까? 할머니 말처럼 짐이 된 게 아니고? 은총이의 마음속에서 희망과 의심이 교차했습니다. 그러나 구하나와 구지창, 구지은, 황진구까지 똘똘 뭉쳐 은총이에게 진실을 전하려는 모습은 단단했습니다.
네가 가장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는 말이 은총이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가족들의 결집은 은총이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면서도 묘하게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습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실감이 오랜만에 가슴을 데워주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총이가 작은 손가락을 깍지 끼고서 구하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구하나는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은총이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결정했어요? 후회 안 해요? 은총이가 마음을 굳힌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모랑 살래. 난 이모랑 있고 싶어. 그 말에 구하나의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였습니다. 구하나는 은총이를 꼭 끌어안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동안 신여진으로부터 흔들리는 말을 들었던 은총이였기에 이 선택은 많은 고민을 거친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심을 내린 은총이가 다시 한번 이모라고 부르는 순간 평온함이 집안에 깃들었습니다. 은총이의 의지가 분명히 드러난 셈이었습니다. 잠시 후 이를 알게 된 신여진의 분노가 상상 이상의 파장으로 번졌습니다. 신여진은 혜성그룹 사무실 안에서 장비서를 불러 거친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장비서, 당장 언론팀이랑 연결해. 하나가 아이를 불법으로 빼돌리려 했다고 기사를 흘려. 장비서가 당황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회장님, 그렇게까지 하시면 역풍이. 시끄러. 하나가 은총이를 데려가겠다고 결심했다면 내 방식대로 막아야지. 당장 해. 신여진은 내 손자를 빼앗겼다는 자극적인 문구로 기사거리를 준비했습니다. 구하나라는 여자가 법적 보호자도 아니면서 아이를 불법 입양하려 한다는 악의적인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구하나가 출근하는 길에 SNS와 뉴스 포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온갖 황당한 기사들에 구하나 이름이 오르내렸고 구하나가 은총이를 유괴했다는 식의 도배성 댓글까지 눈에 들어왔습니다. 구하나가 휴대폰을 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 사이 구지창과 구지은도 기사를 접하고 놀라 달려왔습니다. 이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억측이잖아. 구지창이 소리쳤고 구지은은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어떻게 아이를 저렇게 이용해. 구하나는 머리를 감싸쥐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정말 회장님이 이런 방법까지 쓸 줄 몰랐어요. 그러나 이미 언론을 통해 퍼진 비난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구하나는 유괴범에 비견되는 무책임한 사람으로 몰렸고 은총이와 평화롭게 살고자 했던 마음이 이 거대한 음모 앞에서 무너질 듯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이 일방적으로 구하나의 위법 행위를 부풀려 보도하는 상황에서 구하나는 더 이상 숨어있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황진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입장문을 내는 게 어때요? 구하나가 힘겹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단순히 입장문만으로는 부족해요. 신여진 회장님이 직접 기자회견을 준비하잖아요. 구하나 생각대로라면 신여진은 곧 구하나가 가짜 딸이다, 법적 근거 없이 아이를 빼돌렸다는 식으로 대대적인 폭로를 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책임이 구하나에게로 쏟아져 은총이마저 위험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구지석이 옆에서 진중하게 제안했습니다. 차라리 맞불 기자회견을 하시죠. 이대로 당하고만 있으면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황진구가 잠시 구지석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동의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회장님 기자회견에 바로 대응해야 해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구하나는 미간을 찌푸리고 깊이 생각하다가 입술을 앙다물었습니다. 준비해 볼게요. 제가 직접 모든 거짓 조작을 드러내고 은총이를 지키기 위해 왜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밝히겠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 구지은과 구지창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하나 누나, 절대 혼자 감당하게 두지 않을게. 맞아. 우리도 언론상 대응할 자료나 증거들 모으는데 같이 힘쓸게. 그날 밤 구하나는 온갖 자료와 사진, 동영상 등을 모아가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은총이와 함께 찍은 추억들을 들춰보면서 순간 그냥 물러서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마음속에 포기할 수 없는 불꽃이 일었습니다. 다음날 구하나 이름 앞에는 수많은 악플과 억측이 달렸으나 구하나가 직접 만든 보도자료가 일부 언론인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한쪽 주장만 들을 게 아니라 반대쪽 입장도 들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신여진은 회장실에서 장비서에게 물었습니다. 장비서, 하나가 뭐 꾸민다는 얘기 없나? 장비서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없습니다만 조심하셔야 할 듯합니다. 분명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신여진은 심드렁하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까짓것 맞불치겠다면 해봐라. 이번엔 완전히 박살내주지. 그렇게 양쪽 모두 전쟁을 준비하듯 기자회견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앙에는 은총이의 삶이 걸려 있었습니다. 구하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은총이와 헤어지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마침내 큰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신여진이 준비한 기자회견장은 취재진으로 북적었습니다. 연단 위에는 신여진이 좌정했고
최명지가 뒤에서 현장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신여진이 느긋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모두 모여줘서 고맙다. 오늘은 구하나와 관련된 문제를 설명하려고 한다. 공식 석상에서 은총이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이란 걸 다들 알고 있었기에 취재진의 카메라가 일제히 작동했습니다. 신여진이 마이크를 잡고 차분한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사실 구하나가 내 딸이 아닌 건 잘 아실 거다. 그런데 내 손자 은총이를 몰래 빼돌리려 한다. 법적 근거 없이 말이다. 그 말에 기자들이 술렁이기 시작하는 찰나 문이 열리고 구하나가 들어섰습니다. 예고 없이 등장한 구하나의 현장이 순식간에 긴장으로 휩싸였습니다. 구하나가 직접 마이크를 잡으며 신여진의 말을 끊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서게 돼서 죄송하고 동시에 감사합니다. 신여진 회장님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저를 가짜 딸로 만들고 은총이를 할머니 곁에 묶어두려 한 건 바로 회장님이었어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구하나는 수많은 자료를 들어보이며 설명했습니다. 처음부터 신여진 회장님 제안으로 친딸 역할을 하게 됐고 저는 오직 은총이를 지키기 위해 그 역할을 받아들였습니다. 신여진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헛소리 집어치워. 내 손자를 네가 차지하려고 거짓말하는 거잖아. 하지만 구하나도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제게 필요한 건 은총이에요. 신여진 회장님께서 은총이가 회장님 핏줄이라는 이유로 저를 이용했고 결국 버리려 한 것 아닌가요? 그때 뒤에서 은총이가 겁먹은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은총이는 말없이 구하나에게 뛰어가 품에 안겼습니다. 취재진의 시선이 쏟아지는 가운데 은총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이모랑 살 거야. 할머니 말고.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고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구하나는 눈물을 머금은 채 은총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신여진은 굳은 표정으로 최명지를 돌아봤지만 최명지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고개를 떨궜습니다. 거대한 파문이 일었습니다. 구하나의 폭탄 선언과 은총이의 선택은 신여진을 궁지로 몰아넣었고 유괴범으로 몰리던 구하나는 오히려 피해자로 재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폭로 기자회견 후 세간의 시선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신여진이 흘린 기사에 숨어있던 불순한 의도가 구하나의 폭로로 만천하에 드러난 셈이었습니다. 과거 구하나가 불법으로 아이를 빼돌렸다는 보도들은 점점 의구심에 휩싸였고 오히려 신여진 회장이 기업 이미지를 위해 은총이를 이용한 건 아닐까라는 반전 기사들이 이어졌습니다. 구하나와 은총이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짙은 한숨과 걱정이 가슴 깊이 남아있었지만 최소한 유괴범처럼 몰리는 사태는 진정되는 기색이었습니다. 구지창과 구지은이 집에서 기다렸다가 은총이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다, 우리 은총이. 이제 마음 편하게 지내자. 구지창이 은총이를 꼭 끌어안으며 외쳤습니다. 구지은도 눈물을 훔치며 은총이에게 다가섰습니다. 네가 기자회견장에 나타났을 때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는데 잘했어. 은총이가 작게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모랑 떨어지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갔어. 한편 언론사들도 가짜 딸 조작의 전말이라는 헤드라인을 뽑으며 신여진의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신여진은 예전처럼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기 어려워졌고 내부 사정까지 꼬여가면서 일부 주주들이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최명진은 불안에 떨며 신여진을 만나려 했으나 신여진이 면담을 거부하는 날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구하나는 생각보다 차분히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황진구와 구지석 그리고 가족들이 뒷받침해줬고 은총이가 드디어 구하나 품에서 편히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구하나가 조용히 황진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은총이랑 마음 편히 살고 싶어요. 절차가 복잡해도 포기 안 할 거예요. 황진구가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하나 씨가 은총이와 함께 살 권리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끝까지 도울게요. 구지석 역시 별도 자리에서 윤성호를 만났고 신여진이 회사 권력을 남용하는 행태를 법정에서 막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적어도 구지석은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결심한 듯 보였습니다. 이제 모두가 발걸음을 새 국면으로 옮겼습니다. 구하나와 은총이는 함께 지낼 자격을 증명해야 했고 신여진의 가스라이팅과 권력 남용은 점점 더 까다로운 장애물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진실은 세상에 드러났고 언론과 대중도 이전과 달리 구하나와 은총이 편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박진감 넘치는 결말을 향해 새로운 국면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